자,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런 이제 그 기하학적인 문양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작품에 필요한 배경이라든가 소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형태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 몇 가지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구루, 스피어, 지오스피어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자, 이런 거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를 좀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뭐 평원에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우주를 배경으로 갖다 놓으면은 커다란 무슨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안에 카메라를 장치하면은 어떤 그 구조물 안에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 이런 이미지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보기에는 간단한데 방법을 모르면은 못 만들죠. 근데 알면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품과 여러분들 작품의 배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몇 개를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 굴을 가지고 만드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안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카메라 뷰로 본다 그러면은 또 느낌이 다르겠죠. 자, 카메라 뷰 이렇게 보면은 자, 카메라 뷰가 지금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렌즈가 43.456mm인데 이거를 뭐 20mm나 15mm 광각으로 넣으면 이렇게 느낌이 나죠. 타겟을 좀 더 이제 앞으로 빼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은 내가 어떤 그 건물 이상한 구조물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제 플랜을 놓고 자 플랜을 가운데 이렇게 딱 나눠 놓으면은 저렇게 이제 그 카메라를 조금 위로 올렸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마치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배경이 우주라 그러면은 마치 우주 전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릴 수 있고 사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꼭 이 형태뿐만이 아니라 응용하면은 조금 다른 형태도 만들 수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것 계약적인 오브젝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셋을 시킬게요. 리셋을 시키고 여기 쇼 리본이 없는 상태였죠. 자, 일단 먼저 지오스피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오스피어는 이렇게 구인데 모든 면이 균일하게 삼각형으로 나누어진 구죠. 일반 스피어랑은 좀 다르고 대신 용량이 좀 큽니다. 자, 얘를 일단 엣지 페이스를 놓고요. 색상도 조금 눈이 덜 피곤하게. 이거 더 피곤한가요? 자, 그럼 조금만 이 정도.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세그멘트가 지금 8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 볼게요. 이렇게 한 3 정도? 그럼 이 정도 이제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느낌이 나면은 여기다 이제 스무스를 하나 줘요. 스무스를 한번 주는데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메쉬 스무스나 터보 스무스나 같은 개념으로 썼는데 자, 메쉬 스무스를 줘보면은 이렇게 별 변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스무스해지죠. 그런데 터보 스무스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해요. 렌더링을 해보면 터보 스무스나 메쉬 스무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엣지 차이가 나요. 많이 변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듭니다. 자, 폴리로 만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셀렉션 메뉴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버텍스인데요. 실제로는 버텍스 요 가운데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모든 그 삼각형과 육각형과 오각형 가운데에 있는 이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들이 선택되는데 지금 이 모든 버텍스들을 다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셀렉트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있는 셀렉트 메뉴를 사용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쇼 리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쇼 리본을 하면은 옆에 이렇게 활성화된 이제 각각의 이런 또 메뉴들이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안 써본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중에 셀렉션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 다시 여기 바이 뉴메릭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바이 뉴메릭에 지금 엣지가 5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가운데 버텍스만 빼고 주변 버텍스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로 다시 이거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에디트로 갑니다. 자, 에디트에서 여기 보시면 셀렉트 인버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택을 반전시킨다는 거죠. 셀렉트 인버트 하면은 자, 에디트에서 셀렉트 인버트 하면은 자, 이 상태였죠. 셀렉트 인버트 하면은 자, 가운데 점 포인트 버텍스만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였죠. 하나씩 선택하려면 하염없이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아주 두 단계 만에 간단하게 작업이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셀렉션 메뉴에 엣지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엣지들이 쭉 선택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백스페이스로 리무브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이사이에 버텍스가 남아 있어요. 버텍스가 남아 있으니까 완전히 원형이 되지 못하고 약간 육각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엣지 선택하고 이 상태였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리무브가 되는데 중간에 있던 버텍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일이 훨씬 간편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 자, 전부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 하면 전부 선택이 되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셋 명령을 줍니다. 인셋은 폴리곤 면 안에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드는 그런 명령어였죠. 자, 인셋. 자, 변화가 없는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그룹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각 폴리곤으로 하는 바이 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폴리곤이 새로 생겼죠. 자, 적당한 두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얇게 하든지 적당히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정도 해주고 자, OK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성된 이 폴리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레이트를 지워줍니다. 얘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겨난 거에다가 modify list에서 쉘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쉘은 두께를 주는 명령이었죠. 저희가 예전에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옷을 입힐 때 썼던 명령이기도 하죠. 자, 쉘을 주면은 이렇게 아우터 어마운트 밖으로 일 만큼 이렇게 두께가 생겼어요. 자, 밖으로만 나가면은 좀 너무 얇으니까 밖으로 뭐 2줘도 되지만 자, 이너 안쪽으로도 일을 주면 이렇게 안쪽으로도 두께가 생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세그멘트가 이 안에 몇 개나 나눠져 있나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나눠볼까요? 이렇게 두 개, 그럼 두 토막으로 나눠진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를 주셔도 되죠. 메쉬 스무스나 아니면 터보 스무스. 자, 이터레이션 값을 이렇게 2나 3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오브젝트가 아주 편하게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카메라를 하나 장착해도 좋고요. 자, 카메라는 여기서 타겟 카메라로 이렇게
하나를 줍니다. 여기도 엉뚱한 데 들어왔죠. 자, 그래서 가운데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안쪽으로. 자, 그럼 지금 카메라가 안에 있어요. 자, 이 카메라 뷰를 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별 감흥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만 보이니까. 그렇다고 카메라를 뒤로 누르면은 밖으로 나와버리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카메라 렌즈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리스트 모디파이에서요. 자, 렌즈 종류가 숫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광각이 되죠. 넓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이제 망원 렌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35다 그러면 이만큼 되고 200이다 그러면은 더 커지는 거죠. 물론 더 선택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광각이니까 좀 줄이겠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플랜을 하나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바닥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자, 플랜을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여기다가 재질을 줘도 되겠죠. 바닥 재질, 대리석 재질 이런 거 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장면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모르면은 못 만드는 그런 오브젝트가 바로 이제 이런 기하학적인 오브젝트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배경이라든가 소품, 아니면 소품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캔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없애줘도 되겠죠. 이렇게 초를 집어넣은 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안에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전등을 만든다든가 하는 다양한 응용은 이제 가능합니다. 물론 이 형태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피어를 가지고 여러 형태를 만들면 훨씬 더 재밌는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기하학적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곧 이어서 또 이제 다른 또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벽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을 리셋 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플랜을 한 장 만듭니다. 이렇게 프론트에다가 플랜을 한 장 만들어 가지고요. 색상도 좀 밝게 보기 좋게요. 자, 그 다음에 세그멘트는 좀 많이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그 기하학적인 무늬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스케일이 아니었죠. 자, 죄송합니다. 자, 세그멘트를 랭스 세그멘트를 한 12개, 위스 세그멘트를 한 10개 정도 나눠볼까요? 자, 이 정도 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엣지 페이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12개 나눠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폴리곤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듭니다. 자, 폴리로 만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요. 아까 리본에서 저희가 셀렉션을 사용했었죠. 자, 리본 여기 있습니다. 자, 쇼우 리본 하면 여기 이제 없어지고요. 다시 쇼우 리본 하면은 이제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모델링 파트를 찾아요. 모델링 파트에서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이번에는. 자, 폴리곤 모델링. 이게 이제 폴리곤이니까 폴리곤 모델링을 찾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모델링을 할 거냐 하면은, 자, generate topology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generate topology. 자, 하면 또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인 문양이 좀 나오죠. 자, 이 문양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선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는데요. 자, 일단 사이즈는 1이고 이터레이션은 3, 스무스 값은 3, 뭐 기본 값이니까 이걸 두시고 이렇게 좀 재밌어 보이는 모양을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좀 재밌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이 폴리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아까 12개, 10개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폴리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폴리곤을 다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이번에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셋 명령을 줘요. 자, 이것도 그룹이니까 바이 폴리곤을 줍니다. 자, 바이 폴리곤으로 이제 두께를 좀 어느 정도 줄 건가를 정해야겠죠. 한 요 정도?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 정도. 자, 됐습니다. 너무 좀 두껍죠? 매지가. 요 정도 하고요. 자, 오케이 한 다음에 이번에도 이 안에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들을 딜리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매지만 남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다 선택을 해요. 자, 이번에는 쉘 명령보다 익스트루드 명령 한번 줘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너무 두껍다 싶으면 이렇게. 자, 이 정도 이제 뒤에 장식하는 이제 벽이 되는 거죠. 이 문양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됐다고 이제 메쉬 스무스를 주거나 터보 스무스를 주면은 비슷해 보이죠. 터보 스무스는. 자, 이번엔 터보 스무스를 줘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터레이션 값을 올려 가지고 좀 이제 부드럽게 보이자.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옆에 이쪽 영역도 무너져 버렸죠. 물론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뭐 이 상태가 내가 디자인한 거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벽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벽돌처럼 그 타일처럼 각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저는 여기 이제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 상태가 나는 좋다 하는 뭐 용도면은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폴리로 내려가서요. 자, 이 끝부분 여기만 모서리만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챔퍼 값을 한번 줘봅니다. 자, 챔퍼는 각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오케이. 터보 스무스 했을 때 이 정도다. 그런 각이 더 예민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도 괜찮은가? 자, 그건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다른데 저는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챔퍼 값을 조금만 더 줄일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예민하게. 자, 오케이 하면은 이 챔퍼 값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내기퉁에다가 다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챔퍼. 여기 세팅 값에서요. 자, 오케이. 자, 이 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도 챔퍼 값을 주면은 각이 예민하게 살겠죠. 자, 챔퍼. 오케이. 아이고. 자, 이 부분이 마지막이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챔퍼. 이렇게 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 터보 스무스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각이 내 귀퉁이가 다 살아있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타일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제 타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줄이고요.
자, 타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카피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양이 똑같으면은 이제 복사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하고. 그럼 문양이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같은 문양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한 번 더 이렇게. 자, 이번에는 Z로만. 그러면은 어디에도 지금 이쪽에 있나요? Y는 없죠 지금. 이 문양은 없어요. 자, 그럼 오케이. 그럼 지금 세 개를 카피를 했는데 세 개가 문양이 지금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좀 더 불규칙적인 그런 이제 재미있는 벽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면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런 이제 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재미있게. 뭐 두께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각을 줘서 뭐 장식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또 다른 패턴의 이제 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쓰지 않는 이 리본 이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어때요? 되게 쉬운데 형태는 되게 이제 재밌는 불규칙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문양을 써서 만들면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또 이제 다른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품으로 쓰일 수 있는 뭐 이렇게 반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크게 확대하면은 왕관 같은 크라운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리셋 시킬까요? 네, 리셋 하고요. 자, 여기 들어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왕관이나 아니면은 이게 작게 줄어들면 이제 반지 형태가 되고 크게 확대되면은 왕관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용도로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모양을 생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토로스를 가지고 이제 하나 작업을 해보는데요. 자, 토로스를 탑에다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반지가 얇다? 그러면은 이 사이를 좁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좀 투박하고 넓은 반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안 지름을 좀 이렇게 키워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색상을 조금 더 보기 편한 색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엣지 페이스를 일단 이제 두셔야 되겠죠. 두고, 반지가 좀, 얄쌍했으면 좋겠어요. 좀 얇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줄일게요. 줄이고, 요게 이제 링 사이즈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머리에 이제 씌워지는 그 두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그멘트는 좀 많이 나눠요. 한 64 정도. 그리고 사이드도 한 24 정도 좀 많이 나눠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형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넓게 만들어야죠. 왕관 같으면 이렇게 이제 높아지고 반지 같으면 이 정도 되겠죠. 이제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다. 그냥 이것만 봐도 뭐 반지로 써도 뭐 상관은 없겠죠. 옛날
뭐 이런 걸로 결혼 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면이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폴리곤을.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양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델링 파트로 가서, 자, 이번에도 폴리곤 모델링 들어갑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토폴로지, 자,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엣지 디렉션 타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엣지가 나눠지게 되겠죠. 자, 사선으로 나눠진 엣지에서 가운데 4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요. 다이아몬드 형태로요. 이렇게 4개를 하시고, 자, 요거를 이제 그 루프로 쭉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자, Alt 키를 누르고 루프 L자를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에 L을 누르면 이렇게 루프가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선택된 부분이에요. 이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얇아진 것 같은데요. 반지가 너무 얇아졌어요.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그래서 Alt, 자, 다시 여기로 가서요. 토러스로 가서 여기를 조금만, 자, 일단 여기 좀 줄여놓고 두께를 좀만 이렇게 키울게요. 조금만 키우고, 아까 너무 얇아져 가지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엣지 디렉션 명령으로 엣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으로 가운데 4개 다이아몬드 타입으로 선택을 하고 Alt L이었죠. 루프 하면 이렇게 쭉 양쪽으로 루프가 돼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선택을 인볼트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선택된 이 폴리곤이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에디트에서, 자, 셀렉트 인볼트,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당연히 얘는 딜레이트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요 문양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남은 문양에서 일단 이 폴리곤이, 죄송합니다. 자, 이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폴리곤을 해제합니다. 해제한 다음에, 자, 에디테이블 폴리 명령 위에 릴렉스란 명령을 줘요. 자, 릴렉스란 명령을 주시고, 자, 여기 keep boundary 요거를 해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릴렉스 밸류를 0.5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0.5 주시고, 자, 이 이터레이션 값을 좀 이제 올려봅니다. 한 100까지 올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주 얇은 그런 두께를 갖는데요. 너무 심하니까 한 50 정도. 50도 좀 심한가요? 20? 10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 정도 하고 나면 이 정도 이제 두께를 갖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쉘 명령을 줍니다. 그럼 두께가 생기겠죠. 자, 쉘 명령을 주면은, 자, 이렇게 좀 많이 이게 이제 두꺼워졌어요. 좀 투박해졌죠. 자, 이 투박한 게 좋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고,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0.5 정도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세그멘트를 좀 이렇게 나눠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터보 스무스를 하나 더 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값을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이야 뭐 이제 플라스틱 재질 같이 보이는데, 자, 여기다 이제 재질을 주면은 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맘대로 만들 수 있죠. 자, 이터레이션 값을 조금 더 주고, 사실 복잡한 물체는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값을 많이 3 이상 올려주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가 멈추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순하니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자,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안 줬던 질감을 한번 이제 줘볼까요? 자, 골드.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좀 키우면은 왕관이 되고, 좀 줄이면은 반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스탠다드 서피스 아놀드 메터리얼에서요 하시고, 일단 메탈리스 값을 좀 올려줘야죠. 그리고 반짝반짝 해야 되니까 러프니스 값을 아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는 뭐 여러분들이 은이다 그러면 흰색으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금이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약간 적금. 자, 오케이 하고, 자, 이 상태를 이렇게 노드를 선택한 물체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배경이 없어서 지금 얘가 시커먼 주변을 다 반사시켜서 그런 거죠. 자, 러프니스 값이 0이기 때문에 주변 것을 다 이제 반사를 해요. 근데 주변이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자, 여기다가 배경을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자, 렌더링에서 엔바이런먼트 그림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제네럴의 비트맵 갖고 와서 여기 HDRI 이미지 중에서 진짜 HDRI는 아니지만, 자, 요렇게 좀 석양이 지는 바닷가인가요? 자, 놓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 지는 바닷가네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주변이 반사되니까. 자, 빛이 없으니까 너무 맹맹하죠. 이제 빛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도 하나. 포토메트릭이나 아놀드 라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냥 일반 라이트 쓰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아놀드 라이트를 한 이쯤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타입을 코드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얘를 같이 48, 지금 489가 됐네요. 자, 48. 그럼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자체 광원이. 그럼 여기 맺히는 반사도 이제 사각형으로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인텐시티 값도 좀 올려주고, 익스포저 값도 좀 올려주고, 좀 밝게, 이 광을 좀 밝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아까와는 달리 이런 부분에 이제 빛이 먹고 있는 게, 빛이 적용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색상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밝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 이제 골드다워지는 거죠. 너무 좀 골드가 색상이 조금 뜨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진하게 오케이 하고, 자, 여기를 렌더링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황금 반지든지, 반지로 쓰기엔 이게 좀 너무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폴리곤에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뭐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새로운 또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쓰임새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만들었었죠. 처음에 지오스피어를 가지고 기하학적인 구멍 뚫린 형태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한번 만들어 봤고, 타일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그 플랜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번에는 토로스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뭐 이제 반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이 그릇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사실 모르면은 못 쓰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소품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수치라든가 아니면 도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아까 그 선택할 수 있는 패턴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아까 이 엣지를 사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었지만 이거 자체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재밌는 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델링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모델링 수업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응용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꼭 한 번씩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응용까지 해보세요. 그래야지 빨리 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